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2월 23일 새로 개관하고 있는 성도원 국제선윤단 야영소를 현지지도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성도원 국제선윤단 야영소 소장 김상영 동지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5차례나 이곳을 찾으셨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두 번째로 야영소에 모셨던 2014년 2월의 감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관 정령을 구체적으로 여야하셨습니다. 공사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이 어려운 겨울철 조건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시면서 야영기간 아이들에게 집단주 정신을 키워주는 것과 함께 자립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야영소의 실내 체육관과 실내 물놀이장, 수족관과 조리사를 건설하고 있는데 나라의 법에 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개관 공사를 질적으로 해서 후대들에게 못 들어진 야영소를 떳떳이 넘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 일각을 돌아보시면서 침대와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야영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 곳으로 놓아주고 요리 실습실을 꾸려주어 야영생들에게 요리하는 방법도 배워주자고 하시며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4년 4월 20일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성도원 국제선윤단 야영소를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야영소 군내에 있는 세상의 분홍사 구호를 보시며 저 구호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덧친 노래라고 절절히 애우셨습니다. 구로시면서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에 와 보았을 때보다 야영소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시면서 성도원 국제선단 야영소는 개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것처럼 보인다고 당의 후대간이 빗긴 멋쟁이 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야영소를 개관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이런 못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면서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해서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가 만나본 이곳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나가 다 2014년 5월 2일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을 한자리 모시고 야영소 준공식과 성대한 치육문화 행사를 진행한 영광의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야영소 준공을 진행한 영광의 그날이 어제만 같습니다. 어느 하루 우리 학생 선원들과 함께 계시며 전국 소년 축구경기대회 결승 경기와 공연도 보아주시고 또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장쾌한 축구 발사도 보아주시며 우리 학생 선원들이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 속에 우리 야영소에는 야영활동 보장과 정상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꾸준히 갖춰져 사계절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 넘치는 노래소리가 그칠 새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규정하시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곳곳마다에 오려있는 성도원 국제선윤단 야영소에서 우리 학생 선윤들은 즐거운 겨울철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우리 학생 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육종 생산된 차가 은종차로 명명된 지 25돌씩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우리식의 새로운 차 문화를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혼신을 다 바쳐오신 졸세위인들의 애민 혼신의 로고를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즐겨 마시는 이 은종차, 이 음료 하나에도 정말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또 경애한 청비서동지의 승거한 인민사랑이 정말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아마 다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로부터 40년 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차를 우리나라에도 재배하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차나무가 자랄 위치까지 정해 주시면서 또 풍토순화 시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의 이 인민을 위한 이런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차나무 재배의 시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이 숭고한 의도를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나무의 재배와 가공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2월 23일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서도 잘 자라는 차나무 품종을 새로 육종하고 차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차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운덕을 대루리어 영원히 길이 전해갈 깊은 뜻을 담아 몸소 운종차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2009년 5월 15일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산한 록차 제품의 맛과 향기까지 다 보아주시고 먼내 만족해 하시었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운종차 생산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운종차 재배원까지 꾸리도록 해주시고 차 생산과 보급과 관련하여 수많은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듯 뜨거운 우리 장군님이 사랑의 손길 속에 태어난 운종차 재배원들이 오늘은 창설 초기에 비해 수백 정보로 늘어나고 여기에서 수많은 질 좋은 차입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든 차 문화는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 인민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우리 운종차 음료공장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돗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무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손길에 또받들려 이 땅 위의 일도선 인민 사랑의 창조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인민들이 차를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차음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고 그 다음 해에는 몸소 철간음차 견본을 보아주시면서 차음료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운종차 음료 공장 건설 종용을 료해 보시고 부지로부터 설비와 건설 자세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자동화 흐름소나 무균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차음료 생산기지로 훌륭하게 일떠선 은종차 음료 공장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차음료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록차와 홍차, 철간음차 이 세 가지 차음료를 생산하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연령과 체질 또 기호에 맞는 사과록차나 우유홍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 혼합차 음료와 차 단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오늘 전국 도처에는 수많은 운종차 봉사기지들이 일떠서고 운종차에 대한 봉사와 차문화 보급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5월 24일 몸소 우리 운동찻집을 찾아주시고 우리 운동찻집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시려 마음 쓰신 수령이가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운동찻집에서 인민들에 대한 운동차 봉사를 잘할 때 대한 기정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김용희 경리동지는 경리하는 청귀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받들고 지난 10여 년간 운정차 봉사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하고 차 문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돼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적극 이바지했다고 했습니다. 방해 운정 속에 꼽혀난 우리식의 차 문화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생활과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민들의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고 물질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은정차 재배와 리용 풍습이 국가 비물질 문화 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가정과 일터마다 정서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사회주의 화운에 더욱더 진한 향기를 풍겨주는 은정차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운동을 세세연년 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사륙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전면적 국가발전의 새 전기가 펼쳐지는 속에 저국의 서해에서 대자연계저의 자랑찬 승전포성이 터절났습니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 노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과 강력한 투지로 1년 남짓한 기간에 광란하는 날바다를 길들이며 수십 리에 달하는 애도 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석했습니다. 애도 간석지 1차 물막이가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제일 어렵고 방대한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수천 정보의 드넓은 새 땅이 생겨나고 간석지 건설을 기한 전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애도 간석지는 정주시 신목리에서 시작돼서 애도동 이 섬입니다. 이 애도동을 거쳐서 정주시 이래리까지 수십 리 날바다를 막아서 수천 정보의 새 땅을 얻어내는 비교적 큰 규모의 간석지 건설 대사입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준비 건설을 와라닥 끝내고 일제 방제 공사에 진입해가지고 1년 남짓한 기간에 수천 정보의 새 땅을 얻어내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동지,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삼 동지가 당결정관 절전에서 새로운 위운을 창조하며 물막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간석지 건설자들을 만나 축하 격려해 주었습니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애도 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결석한 기세도 높이 당 창군 여돈들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서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자기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물이 빠진 한 소년을 구원한 리원군 라옹 분주소 안전원이었던 최금철 동지의 위운과 소행자료는 모든 사회 안전 일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정혁 특파기자가 리원군 우배소부터 50여리 떨어진 라흥 노동자구에서 최금철 동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 8시경 라흥 노동자구에서 살고 있는 13살 난 강철주 학생이 호수에 빠지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내를 돌아보던 최금철 동지는 즉시 차디찬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깊이가 10m도 넘는 인공호수에서 소년을 꽉 끌어안은 최금철 동지가 얼음장이 계속 깨졌지만 물으로 소년을 올려보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달려와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가 바로 같은 분주소에서 사업하는 리철민 안전원이었습니다. 최 동지가
꼭 하는 소리만 하고서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난데다가 아이를 그는 뜨면서 만약 최금철 동지가 자기의 손을 잡았더라면 얼마든지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온몸에 힘을 깡그리 모아 소년을 넘겨주고 다시는 무르로 솟구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금철 동지의 나이는 올해 45살. 최전년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돼서 14년간 사회안전기관에서 복무한 그가 라흥 분주소에서 사업한 지는 7년이라고 합니다. 이 7년간에 그가 남긴 생의 흔적은 참으로 깊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최금철 안전원과 연결하던 지난 1월 15일 그의 령구를 따라 나선 라흥지구 인민들의 모습을 손전화로 찍은 화면들도 현지에서 보았습니다. 라흥 분주소 소장 동지는 최금철 동무는 비록 45살의 한 생을 마쳤지만 그는 전체 사회 안전원들과 라흥지구 인민들의 가슴 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오늘도 최금철 동지를 잊지 못하는 안전원들과 인민들의 모습에서 사시절 눈비 내리는 순찰길을 묵묵히 걸으며 가정의 행복도 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인민을 위해 바친 이 사회안전원의 모습은 라흥 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 속에 빛나는 모습으로 더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를 찾아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말이 적고 고지식한 사람, 모든 주민들을 친혈육처럼 대해주던 참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누구나 우리 안전원이라고 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최금철 동지가 2년 전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모셔내오고 인민들을 구원한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는 내년이 없는 장마비로 마을이 큰 물피해를 입었을 때 마을에서 제일 연세 많은 할머니를 업고 사품치는 강물을 건너던 이야기며 그가 7년간 이곳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걸어온 참으로 쉽지 않은 복무의 길과 소행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일이 한 번에 있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전동지 많은 사람들이 최금철 안전원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고, 지금도 그가 희생된 눈 덮인 호숫가와 그가 늘 다니던 순찰길을 걸을 때마다 아직도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금철 안전원의 모습을 몇 장의 사진으로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그가 위기일발의 순간에 발휘한 그 영적 위훈과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 깊은 화면들을 재현 화면으로 펼쳐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희생이 보여준 인민의 안전원, 우리 안전원의 모습이 여기 바닷가 마을 사람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뜨겁고 친근한 모습으로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시각,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얼음구멍에서 기력이 다 빠지는 순간 소년을 얼음구멍으로 내보내면서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목숨 맞춰 보여야 할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우리 당이 하늘 같은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인민이었고, 자기 관내 자기 지역 인민들의 생명재산은 인민의 안전원들인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보혜자의 성스러운 자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금철 동지가 희생되기 12일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와 너무도 사진을 찍고 싶어
어머니가 급하게 앓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사진으로나마 아버지를 매일 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는 최금철 동지에게 높은 국가 수운과 함께 사회주의 애국 희생증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금철 동지의 아내를 남편이 있었던 처소에 세워주었고 그의 아들과 딸을 혁명학원에 불러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인민이 우리 안전원이라고 부르는 최금철 동지의 위훈과 감동 깊은 이야기를 통해 공화국의 모든 영역, 우리가 사는 리화동 마을과 인민반, 매가정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보살피며 인민의 안녕을 지켜가는 분주소의 안전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분주소는 사회안전기관의 직접적 전투단이고 인민보위의 기본 거점이며 우리 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공화국의 모든 분주소의 사회안전원들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칼날이 되고 맹수가 되지만 인민을 위해서는 진정을 바치고 보살펴주는 성실한 보호자들이며 언제나 고락을 같이 하는 한식설입니다. 같이 아닌 내 몸, 아껴둘 목숨이 또 있으랴. 지금 전국의 모든 분주소의 안전원들은 인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믿음직한 보호자로 언제나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식설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2024년 5월 5일 제5차 전국 분주소장 회의 참가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전국의 모든 분주소의 사회안전원들은 우리 국가의 전입과 발전의 초석인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는 성세고 인민을 보위하는 방탄력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전원으로 불리우는 최금철 동지만이 아닌 우리 인민반과 우리 마을, 우리 구역의 모든 분주소의 안전원들에게 경의를 드립시다. 지금 이 시각도 그들은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눈비 내리는 순찰길과 험난한 추적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자신과 가정의 행복, 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며 사회주의 조국의 정치적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혁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이런 사회안전원들이 있기에 우리 국가가 강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굳건하며 우리 인민들의 행복이 나날이 꽃펴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에서 18일 의료객들에 대한 테러 공격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약 40명의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의료객 보수에 달려들어 승객들을 끌어내리고 7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키스탄 수상은 무장 괴한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자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최근 페루의 농촌 지역들이 허구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기관의 조난대에 의하면 허구로 흙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다리들이 끊어져 교통이 혼란 상태에 빠졌으며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심각한 것과 관련해서 150여 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북서부에 위치한 이스탄불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도로들이 차단되고 교통이 마비됐으며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이러한 날씨가 며칠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얼마 전 생물학자들이 중국 광동성 남부에 위치한 온화한 습지에서 새로운 종의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이 곤충은 딱장벌레 목에 속하는데 몸 길이가 1.2mm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곤충들이 대체로 자연 서식지들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 경질 유리와 다겹 유리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경질 유리를 생산하기 위해 먼저 석영모래와 소다회, 석회석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다음 약 1500도씨의 온도에서 녹여 일반 유리를 얻어냅니다. 다음 일반 유리를 700도씨의 온도로 가열하고 신속히 찬 공기로 냉각시킵니다. 이런 공정을 거치면 유리의 바깥면은 안쪽면보다 빨리 수축되면서 압축된 새로운 유리 고층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경질 유리는 일반 유리에 비해서 충격 견딜성이 4 내지 5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한편 다겹 유리는 일반 유리 사이에 특수한 수지층을 끼워놓은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착해서 제작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겹 유리는 센 타격을 받아도 유리 조각들이 날아나지 않고 수지층에 부착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질 유리와 다겹 유리는 자동차 제작과 초고층 건물 건설에 많이 이용됩니다. 다음은 농사에 이용되는 여러 형태의 소형 로봇과 농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씨 뿌리는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노력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조가 간단하게 설계된 이 로봇은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고 고장난 경우에도 간단히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남새 씨를 뿌리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형 관수 로봇입니다. 로봇에는 물통과 고압 물 분사 장치, 무선 주파수 조종 장치, 초음파 수간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초음파 수간부를 이용해서 자체로 이동하는데 작업 밀도가 높아서 물을 적게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형 경작기입니다. 축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이 경작기를 이용하면 품을 들이지 않고 밭갈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작기는 토양의 얕은 가리나 보통 가리를 할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 전반적 지역에서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4.7mm로서 평균과 지난해에 비해보면 적은 양이었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도 올라가고 또 3월 2일 경까지는 서해안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토양이 마르면서 가을밀 보리들의 되살이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의령화 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의령화 9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약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룡화 27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송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존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의 강원도의 먼바다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의 먼바다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라선시 요난과 청진시로부터 명천군까지 요난 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강원도의 먼바다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